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전에 대한강통신 볼 때인데 지난 금일장에서 또다시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우리 주주님들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고 있죠. 당장 월요일장에서도 추가 급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불안하다라고 해서 손 놓고 있을 때 또는 포기하고 끝날 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회는 남아있다. 마지막 기회만큼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 지금 구간이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의 구간이고, 바닥권에 대한 시그널과 그리고 반등한다고 했을 때 어디에서 우리가 물량 정리를 해 가야 될 건지 전략에 대한 부분들만 미리 세워두고 대응한다고 했을 때 윗구간에 접근하신 분들 충분히 수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는 이 기회의 구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앞으로 우리가 대한강통신을 어떻게 끌고 갈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린 시간 가져볼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흘려보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을 확실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 와 있으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 한 번씩 꼭 눌러놓고 나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이런 걸까요?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이 전부 다 물량을 털고 난 거 아닌가에 대한, 그리고 재료 소멸로서 끝난 거 아닌가에 대한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전히 이들의 물량이 남아있고,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재료와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어제 있었던 미국 증시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코닝이라고 하는 이 광통신 관련된 종목군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이 장대 항목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신고가를 한 차례 돌파하는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단기적인 눌림을 만들었다가 이 박스권과 그리고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루멘텀 홀딩스라고 하는 이 종목도 최근에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가 한 차례 눌림과 그 안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여전히 지켜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야. 이게 대한강통신의 움직임과 굉장히 흡사한 아래 구간에서 계속해서 우상향의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이 광통신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끝난 게 절대 아니라는 거고, 코이어런트라고 하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가파르게 주가 상승을 만들고 한 차례 쉬어가는 움직임이 있지만 여전히 특정 구간에서만큼은 지켜내는 이런 움직임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재료 소멸이다, 이게 절대 아니고 여전히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지난 금요일장에서 나타났던 돈의 흐름을 봤을 때 이틀 연속 외인들의 물량이 200만 주 이상의 물량 이탈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JP모간, 우리가 알만한 이 창구에서 메릴린치라는 이 창구와 함께 100만 주 이상의 물량의 이탈이 있다 보니까, 자, 많은 분들께서 또다시 급락할 수 있다는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지만, 이 기간을 우리가 좀 더 넓혀서 체크해 본다고 했을 때 여전히 이들의 물량이 남아있단 말이야. 메릴린치 253만 주가량 물량과 JP모간 125만 주가량 물량, 모건스탠리, UBS 증권, 이런 외인 창구 쪽에서의 물량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면 이 남아있는 이 물량에 대해서 급락을 시키면서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을 만들면서 소화시키는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외인들의 이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최근에 단기적인 이탈이 있다 보니까 불안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이 정도의 여전히 남아있는 이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들의 물량이 바닥이다, 이게 절대 아니고 남아있는 물량에 대한 소화를 어떻게 해서든 간에 윗구간에서 소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의 상승으로 매집한 물량에 대해서 전부 다 털고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 쌍둥이 봉에 대한 부분들을 세우고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전에 이 상지건설이라고 하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야. 이 종목도 물론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3,000원대부터 56,000원대까지 무려 17배에 가까운 주가 급등을 만들었다가, 자, 단기적인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지만 어떻게 됩니까? 특정 구간에서 또 지켜내고 나서 다시 한번 쌍둥이 봉을 살고 나서 변동성을 만들어가는 움직임, 그리고 포바이퍼라고 하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가파르게 주가 급등을 만들었다가 눌림과 다시 한번 쌍둥이 봉을 사용하고 나서 변동성을 만들어가는 이런 움직임, 이런 것처럼 대한강통신도 마찬가지로 한 차례 눌림을 강하게 만들고 있지만 특정 구간에서 지켜내는 움직임 안에서 다시 한번 쌍둥이 봉
물론 신고가 돌파까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신고가 이후에 추가 급등한다, 이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최소한의 윗 구간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회 구간이 남아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금일장에 또 어떤 일정이 있었습니까? 바로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한 해제 공시가 있었단 말이야. 결국에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났을 때 경고 종목이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변동성을 만들면서 21선만큼은 지켜주겠다라는 개인들의 이 심리를 흔들면서 다시 한번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받아먹기 위한 의도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되고 나서 경고 종목에서 유지가 됐을 때 신용이 금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신용 물량까지 합산해 가지고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초 판단이 다시 한번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한 재지정에 대한 이 최초 판단일이 언제입니까? 바로 4월 28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당장에 이 화요일장에서도 또다시 경고 종목에서 재지정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이런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조건에서 어느 하나라도 지금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다 해당이 됐을 경우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또 확인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4월 10일입니다. 이때였죠. 이때 종가 17,770원보다 높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4월 24일에 종가보다 높은 경우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틀 전에 종가보다 40% 이상 급등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 이틀 전에 종가라고 한다면 이때겠죠. 13,360원보다도 40% 13,360원 곱하기 1.4를 곱해보면 18,704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아까 17,770원이었고 이번에는 18,704원이었다. 그러면 자 모두 해당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지정되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구간만 돌파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경고 종목에서 재지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돌파하지 않는 선에서 변동성을 만들 수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 당장의 월요일장 시초가의 최소한의 우리가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늘려놨다가 평단가를 낮춰놨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최소한 이 구간에 대한 부분들을 경계하면서 대응을 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 대응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면서 최소한의 수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게끔 마지막 남은 기회를 잡아갈 수 있게끔 대응할 테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주말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상단에 번호 010-2118-8840 번호로 대한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께 대응이 필요한 시점 왔을 때 얼마 원 비중까지 적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신호를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대안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 한 번씩 꼭 눌러놓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래도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불안한 마음을 제가 잡아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지 왜 이렇게까지 하냐. 물론 혼자 하면 더욱더 편하겠죠. 근데 어떤 계기가 있었거든요. 주식 오래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사연 없으신 분들 없으실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오래전에 제가 본업과 이 주식 투자를 병행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 작전들 투자했다 망해도 보고, 그리고 단타 고집하다가 망해도 보고, 또 장기 투자하겠다고 해놨다가 정작 매도해야 될 시점에서 종목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강했다 보니까 큰 수익을 전부 다 반납한 적이 있었단 말이야. 대한강성신도 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런 경험들이 쌓였다 보니까 그때는 빚까지 쌓였게 되다 보니까 와이프한테 말도 못하고 또 자식들 얼굴 보면은 무슨 또 한숨부터 다 오게 되고 너무나도 힘들었었는데, 자 그런 경험을 했다 보니까 또 이런 종목을 토대로 해서 대한강통신을 토대로 해서 또 여러분들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셨다 보니까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는 대안이라고 남겨놓고 나서 저와 같은 시행착오 겪지 않고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마음에 진행하는 거니까 미리 남겨놓고 나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끝으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 위해서 선물도
한 가지 가져왔으니까 이 선물도 끝까지 보시고 나서 소액으로 괜찮으니까 꼭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목이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2,000개가 넘는 종목을 다 뒤져가지고요. 삼성그룹이 지분 투자를 했고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AI 팩토리 소유주를 가져왔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고요. 메이저 창구들의 수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박스권 상단 돌파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선물로 이 종목 010-2118-8840 문자로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는 주주님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보내드릴 테니까 종목명 확인하시고 각자가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뒤에 기업 분석해드릴 텐데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은요 상패 같은 위험성이 없어야 됩니다. 일단 실적이 좋고요. 삼성 이름값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왜 이 종목을 보셔야 되냐면요. 세계 최대 AI 팩토리 구축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걸 할 거예요. 굵직한 대기업들 삼성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슬로건을 내건 게 AI 팩토리 구축입니다. 이제 이 AI 팩토리를 모르고서는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AI 팩토리는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자율주행, 피지컬 AI로 커지는데 관련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의 동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의 AI 팩토리로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의 AI 반도체에 기둥을 두고요. 장비도 있을 것이고 로봇도 있을 것이고 관련 부품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조율을 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단기간 내에 4배 가까이 올라간 상황.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원익 IPS, 삼성그룹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 부품주인 FST도 말할 것도 없죠. 모두가 상승한 상황이에요. 마지막에 AI 소프트웨어 부분이요. 안 올라간 종목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돈을 벌려면 AI 소프트웨어 부분을 노리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이쪽으로 사활을 걸고 있어요. GPU 5만 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인사단행했죠. 이걸 위해서 벤츠 회장도 만나서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죠. 앞으로 5년간은 우리가 싫든 좋든 반도체 섹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미 슈퍼사이클에 진입이 된 상태죠. 최소 2-3년간은 반도체 섹터 먹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종목 보이시는 차트는 월봉이고요. 월봉상 오랜 기간 박스권 매집이 이뤄졌고 이미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박스권 상단 정고점 매물대 소화가 끝난 상태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스권 상단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한다고 했을 때 시세가 한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한테 요청하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종목 공유해 드릴 거예요. 종목 이름뿐만 아니라 엮인 재료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매집을 할 건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종목이니까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의 번호 010-2118-8840 선물이라고 2글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여러분들께 답장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비리 25%밖에 안 되는 품절주입니다. 우리도 빠르게 물량을 확보해야 되겠죠. 상단의 번호로 선물 2글자 남기시고 나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